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네,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유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신짜오. 신짜오. 네, 주말에 찾아오는 힐링 여신 다돌세 가이드 차유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돌세를 들어주셔서 까먼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신짜오랑 까먼 베트남어잖아요. 맞아. 신짜오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할 때는 까먼. 네. 그러면 오늘도 베트남을 간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 베트남 저희 둘러보고 있었는데 맛있는 음식들 얘기 나눴었잖아요. 네. 좀 마음에 드는 음식 있으셨어요? 아니 그 얘기 하고 나서 바로 또 쌀국수 먹으러 갔잖아요. 저를 빼고 가셨더라고요. 그날이 아니어가지고 아유. 오시는 날이 아니어가지고 네. 아유 또 얘기하다 보니까 먹고 싶어가지고 바로 또 쌀국수 먹으러 갔네요. 아 진짜 이 한국에서 먹는 쌀국수도 처음에는 조금 맛이 애매하다라는 생각 많이 했는데 이제 워낙 유명해져서 네. 뭐 덜어는 베트남보다 한국 쌀국수가 더 맛있는 것도 있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베트남 더 가고 싶어지던데. 확실히 베트남은 어디 가서 앉아서 먹어도 맞아요. 맛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베트남 어디 갑니까? 무슨 여행 해야 될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음. 베트남의 추천 여행지로 좀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여행에 관심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네. 어디로 갈지를 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탈리아처럼 세로로 긴 나라예요. 네. 그러다 보니 날씨도 다르고 지역 느낌도 달라서 이 자주 가는 여행도 아닌데 어디 가야 되나 고민되거든요. 네. 그러신 분들은 오늘 함께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베트남 추천 여행지로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일단은 탑승하시고요. 네. Ladies, gentlemen, fasten your belt. 그거 그 다음은 비행기 출발.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비행기를 딱 타시면 지도상으로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왼쪽 대각선으로 쭉 왼쪽 대각선. 바다를 타고 내려가면 대만이 나와요. 네. 그리고 그만큼 또 쭉 대각선으로 내려가면 네. 그곳에 바로 베트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사실 부산에서 가셔도 한 4시간 반 정도면 도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워낙 가까운 여행지. 가족분들도 많이 가시고 딱 가기 좋은 시간, 그죠? 그쵸. 예. 너무 멀면 좀 힘들잖아요. 네, 가기도 딱 좋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저도 막 SNS 보는데 특히나 어린아이 있는 대가족분들은 베트남 많이들 가셨더라고요. 오. 그래서 부러워 네. 하면서도 아이를 안고 슬픈 친구의 표정을 보면서 고생이 많구나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족 여행지로도 많은 인기가 있다는데 첫 번째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도착한 이곳은 바로 하노이입니다. 하노이. 진짜 유명하죠, 하노이. 네, 하노이는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베트남의 수도이고요. 그리고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풍부한 베트남의 심장이다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북부, 네. 베트남 북부. 근데 이게 하노이가 좀 좋은 점이 뭐냐면 네. 도시긴 해요. 근데 우리 도시하면 또 호치민도 떠올리실 거예요. 네. 근데 호치민에 비해서는 그래도 분위기가 좀 차분한 편입니다. 물론 한국보다는 복잡하기 때문에 네. 아마 첫 여행지를 하노이나 호치민으로 선택을 하시면 많이 놀라실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정신없어요? 여기 오토바이가 왜 우리 방콕 같은 곳 가셔도 와 네. 오토바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오토바이가 없는 편이라고요. 네, 베트남에 가시면 이게 진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와!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렇고 진짜 공기가 떠다니는 것만큼 오토바이가 많은 곳입니다. 진짜 대단하죠. 네, 그래서 좀 정신없기도 한데 그 모습이 되게 이색적이어서 네. 우리나라는 맞아, 이색적이죠. 차들 사이로 한 곳 한 곳 오토바이인데 거기는 막 오토바이고 그리고 또 오토바이에 진짜 대단한 게 저는 한국에서 정말 막 어린 그 나이 때 애기 데리고 한 3명까지 봤는데 그 다 태워갖고 가네. 4명이 타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참 그 자체만으로 이색적이긴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토바이도 많고 또 이곳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좀 도시 분위기보다는 여유롭게 즐기기 좋은 도시다 보니까 가족도 가셔도 괜찮고요. 네. 연인끼리 가셔도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맛집이나 카페 투어 위주로 다니시는 느낌으로 가기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하노이 자체는 연평균이
25.9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땡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달은 한 6월에서 8월 정도인데 네. 이때 일평균이 33, 4도. 아, 그러니까 우리 휴가철이랑 딱 같은 때네. 네, 그래서 휴가철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그 긴 나라라서 날씨가 지역별로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하노이를 휴가철에 여름 휴가철에 가신다? 좀 고생하실 수 너무 있습니다. 덥겠다. 네, 그래서 한 12월에서 2월 정도가 24도, 5도예요. 그래서 여행하기 괜찮은 날씨로 추천을 드릴게요. 겨울에 가기 딱 좋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하노이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호안기엠이라는 호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호수인 만큼 관광객도 많이 오고 현지 분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처에 막 가로수길도 있고요. 뭐 벤치 공터도 많고 그리고 산책을 즐기시기도 좋아서 호숫가에 앉아서 여유를 또 즐기기. 막 오토바이 사이에서 막 다니시다가 여유가 필요하다 하시면 호안기엠 호수로 가시면 되고 특히나 일몰이 아름답기 때문에 해질녘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의 맛 음식편 얘기를 네. 하면서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베트남에 진짜 분짜가 맛있는 그러니까 비빔 갈비국수가 맛있는 식당이 있는데 특히나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다녀가서 아, 오바마 세트. 오바마 세트가 네. 있다는 식당 호안게임 호수에서 15분을 걸어가시면 아, 이 식당이 있습니다. 네, 여기 있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식당 가셔도 좋고 그리고 또 근처에 동수원 시장이라고 해서 재래시장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여행 가시면 그 나라의 재래시장을 뭐 딱히 볼 건 없어도 재미죠. 네, 돌아다니는 예.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쪽으로 가시면 호치민 박물관이 있고요. 동쪽으로 가시면 성요셉 성당이 있어요. 근데 베트남에 웬 성당 하시겠지만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노트르담 대성당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성당입니다. 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모티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의 쌍둥이 빌딩 마냥 똑같아요. 똑같이 생겼구나. 네, 그래서 성당의 외벽 색만 좀 석조 건물처럼 헤비시긴 해도 정말 똑같이 생겨서 내가 프랑스에 가서 찍는 사진을 힘드시다면 이곳에서 찍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당 바로 앞에 베트남에서 코코넛 커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카페 본점이 있어요. 아, 네. 그 유명한 카페. 네, 그 거기 카페. 본점이 하노이에 있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서 코코넛 커피 한 잔 드셔도 참 좋은 코스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 베트남 여행에 왔는데 동남아면 또 시끌벅적한 그 밤의 거리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어디 가시냐면 하노이 맥주거리 가시면 돼요. 아, 맥주거리가 따로 있어요? 네, 이름이 하노이 맥주거리인데 여러분 상상이 조금 만약에 안 가보셔서 안 되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산에 네. 서면 가시면 그 막 술집 많이 모여 있는 골목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골목들에 식당 안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골목의 전체 테이블이랑 의자 그리고 목욕탕 의자예요. 네. 플라스틱 의자를 싹 다 깔아놓고 밖에서 식사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재밌겠다. 네, 그러니까 진짜 실내 식당 느낌보다는 길거리 자체를 야외 포차로 만들어버린 노상거리예요. 네. 여기 진짜 저도 지나갔는데 호객 진짜 많이 하고요.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언니 예뻐요. 그래서 몇 번이나 들어갈까 했는데 모든 가게에서 예쁘다라고 하니까 진심은 아니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주로 맥주 먹어요? 그러면? 네, 맥주도 많이 먹고요. 이 플라스틱으로 된 낮은 의자와 테이블이 또 작으니까 네. 진짜 파티 같은 느낌? 그 자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 음식 다양하게 팔긴 하는데 제일 많이 드시는 게 하노이 바비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화로 위에다가 쿠킹 오일로 감싸놓은 작은 불판을 놓고 네. 거기에다가 마가린을 넣어요. 마가린? 그래서 마가린이 싹 녹기 시작하면 고기랑 야채들을 올려서 구워 먹는 메뉴가 이 하노이 바비큐입니다. 이건 뭐 맛이 없을 수 없죠. 없죠. 근데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대신 정신도 없으신. 그래서 사실 뭐 보시면 평소에 너무 이렇게 시끄러운 분위기 즐기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앉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목욕탕 의자 앉으면 얼마나 낫겠어요. 그러니까 네. 낮은 세상에 앉아서 어허. 전 세계 막 서양 분들, 뭐 동양 분들, 한국 분들 다 모여 있는 지구 세계를 구경하면서 이 즐기는 시간도 한 번쯤은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예, 한 번쯤 이런 또 우리는 사실 근데 밤문화에 그래도 많이 활성화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서양 쪽에 있는 분들은 아마 가시면 깜짝 놀랄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진짜 이색적인 풍경이 일 것 아닐까요? 같아요. 바닥에서 음식을 거의 먹는다는 게. 하노이에서 또 뭐 있습니까? 제가 제일 좋았던 공간인데요. 바로 기찻길 마을이에요. 기찻길 마을? 네, 그러니까 이 도심을 관통하는 기찻길 양옆으로 정말 가까이 카페들이 쭉 늘어서 있는 곳입니다. 엄청 시끄럽겠네요. 네, 그리고 이 바닥에 자갈이 깔린 기찻길이고 양옆에 그러니까 기찻길 근처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기찻길을 사이에 두고 한 15cm?
15cm는 너무했다. 아니요, 진짜 15m. 아니요, 15cm. 진짜요? 좀 과하게 잡으면 한 30cm 정도인데 그냥 그 똑같이 여기도 양쪽 카페가 완전 있고 붙어 있는 거네 그럼. 네,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느낌이냐면 왜 우리 미미의 집 인형 같은 거 보면 그 집 같은 게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단면이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카페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양쪽에서 기찻길 방향으로 오픈되어 있고 거기도 또 플라스틱이나 의자가 밖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 다리 쭉 내밀면 거의 기찻길에 닿을 만큼 위험하진 가깝습니다.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삐삐 시도가 와요. 기차가 지나간다. 그러면 그때는 다 같이 뭐 직원이고 손님이고 할 거 없이 의자 집어넣어서 넣어 이렇게 해요. 그럼 저도 갑자기 왜 그래 이러면서 막 의자를 막 넣고 뒤에 막 물러섰거든요. 진짜 이색적이다. 그러니까 기차가 실제로 지나가는데 생각보다 속력도 좀 빠르고 좀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와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라는 신기하네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색적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기차가 다니지 않을 때는 왜 베트남 전통 의복이 아오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대여를 하시고 기찻길 중간에서 사진 찍기? 포즈 아시죠? 양쪽 팔을 벌리면서 45도로 기울이시면서 다리를 펼쳐주세요. 네네. 그렇게 사진도 많이 찍으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공간이 좋았던 이유가 베트남이 정말 시끄럽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 공간만큼에서는 잠시 소음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차 지나갈 때 빼고. 네, 그래서 좀 조용한 공간에서 시원한 맥주나 커피 마시면서 음료 마시면서 네. 힐링하는 공간으로 즐겨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자, 이 기찻길 마을. 근데 뭔가 궁금하긴 하네요.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또 우리 떠나보도록 할게요. 지금 하노이 우리 여행하고 있어요. 네, 자 오늘 하노이 지금 여행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추천 여행지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하노이와 묶어서 근교 여행을 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하롱베이나 사파를 추천드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롱베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롱베이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이 하롱베이 여행에 보면 다 컨셉들이 좀 있잖아요. 네. 베트남 하노이에서 좀 즐기러 갔다라는 느낌이라면 하롱베이의 키워드는 자연, 힐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네요. 네, 너무 좋죠. 그러니까 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치 않은 리아스식 해안 그리고 석회 동굴 그리고 바다 위로 기암괴석들이 엄청 많이 솟아 있더라고요. 네. 저도 하롱베이는 못 가봤는데 진짜 뭐 예쁘다 이런 느낌보다는 신비롭다. 그러니까 안개 낀 곳, 네. 기암괴석 이런 장관이 맞아요. 자연의 느낌이 아름다운 것도 있고 신비로운 것도 있죠. 맞습니다. 동양의 아름다움 느끼실 수가 있고요. 이 배를 타고 구경하시는 크루즈 투어도 있고 그리고 동굴 아래로 지나가려면 카약 작은 배를 타고 진짜 머리에 닿을 맞듯한 그 동굴 아래로 막 지나다니는 것도 있고 그 동굴 안을 걸어서 둘러보실 수 있는 투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15분 정도만 계단으로 올라가면 전망대를 만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또 그 바라보는 내려다보는 신비로운 하롱베이의 풍경도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하노이 그리고 그 근교 하롱베이까지 이렇게 쫙 감상하면 좋겠네요. 가고 싶다. 가고 싶어. 자, 그러면 다음은요. 자, 이제 북부를 보셨는데 이제 좀 내려가 봐야죠. 중부로 내려가겠습니다. 중부 갑니다. 어딥니까? 자, 베트남 여행이 처음이시다라면 아마 여행지 1순위로 꼽는 곳일 것 같습니다. 다낭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낭 진짜 요즘 많이 가시더라고요. 저도 베트남 첫 여행지가 다낭이었는데요.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네. 가깝고 또 부산에서도 갈 수 있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다낭 자체가 베트남 남중부 지역에 있는 최대 상업도시이자 항구도시인데요. 한국 분들이 워낙 많이 가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경기도 다낭시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날씨는 전반적으로 기온이 높은 편에 속해요. 그리고 다낭의 우기가 9월부터 3월 그리고 4월부터 8월이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가까운 실내에 베트남 여행 가신다 그러면 다낭 가시는 게 날씨가 제일 괜찮으실 거예요. 야, 그러니까 참 부럽긴 하다 그렇죠. 나라가 크니까. 그러니까요. 다 여기서는 덥고 여기서는 또 개청하고 그리고 추운 것도 있으니까 추운 것도, 다 느껴보실 수 네. 있고. 근데 그도 그럴만한 게 그러니까 세로로 엄청 길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막 1,460 몇 킬로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세로 길이 3배. 그렇구나. 근데 가로는 얼마나 짧냐면 그 동쪽에서 서쪽까지 나라의 국경의 가로 길이 가장 좁은 곳이 50km래요. 아, 진짜요? 네. 그렇게 좁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거리감이 잘 안 느껴지신다면
마라톤 선수분들은 이 정도 뛰어가실 수 있죠.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진짜로 세로로 길구나. 엄청 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세로구나 생각이 드네요. 정말 세로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북부를 가셨다 남부를 가셨다 이건 사실 쉽지 않으실 것 같고요. 네. 북부 쪽에서 노시고 중부에서 노시고 음. 남부에서 노시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는 지금 남중부 지역 다낭입니다. 맞습니다. 이 다낭에는 세계 6대 해변으로 선정된 미케 해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변이 참 아름답다라는 걸 대변해주는 이야기가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이 이 미케 해변을 휴양지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네. 좀 슬프기도 하지만 그만큼 좋은 곳에 있고 싶잖아요. 네. 아름다운 곳이란 얘기도 대변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변의 길이는 길지만 또 개발이 덜 된 편이에요. 그러니까 막 가게들 있고 이런 느낌이 아닌 그냥 진짜 단순하게 해변이 있는 느낌. 한적한 휴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도 다낭 갔을 때 미케 해변가에 있는 호텔에 묵었어요. 네. 네. 이 근처에 있는 호텔들이 좋은 게 뭐냐면 호텔 안에서는 수영장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또 바다 수영을 하고 싶을 네. 때가 있잖아요. 그럼 호텔 계단을 살짝 내려가면 미케 해변이랑 거의 이어져 있는 호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비치라고 해서 네, 그 호텔 네. 투숙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묵을 수 있어요. 근데 말이 프라이빗 비치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용은 할 수 있고 그 어떤 시설도 없는 네. 깔끔한 해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안전요원이 없으니까 겁나던데요. 수상 안전요원이 없으니까. 네, 그건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러니까 스노클 같은 거 무료로 대여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쓰고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긴 나가는데 이제 1m 이상 가진 않죠. 이거 겁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발이 닿는 곳에서 고개만 네. 숙이고 이거 물고기도 좀 구경하면서. 근데 바다 수영 잘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같은 분들은 그냥 가까이에서 가까이에서. 즐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에서만 여유를 즐기셔도 충분한 휴식이 되긴 할 텐데요. 근처 가볼 만한 곳들도 은근히 있어요. 네. 몇 군데 추천드릴게요. 네. 먼저 린응사입니다. 린응사. 네, 탁 트인 해변을 끼고 있는 사찰이에요. 풍경이 되게 멋진 곳입니다. 그리고 정말 커요. 그러니까 하늘 위로 쭉 하고 솟은 거대한 해수 관음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웅장함을 한번 느껴보셔도 좋고 또 예쁜 인증샷 아기자기하게 남겨보고 싶으면 다낭 대성당을 가시면 됩니다. 아, 그 핑크빛 분홍성당. 네, 근데 사실 대성당 이름만 대성당이에요. 크지는 않고. 네, 되게 좀 작습니다. 네. 근데 그 외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딸기 우유 핑크빛이거든요. 그럼 여자분들은 또 여기서 원피스 입고 사진 찍는 거. 나 좀 불러봐봐 이러면서 뒤로면서 이렇게 하면서 딱 사진 찍는 거. 원피스로 들어가는 사진을 꼭 찍으셔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또 바나힐도 많이 가시는데요. 바나힐은 국내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된 고지대에 있는 테마파크예요. 맞아.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약간 시원한 걸 넘어서 좀 추울 때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19세기 프랑스 건축 양식으로 건설돼 있기 때문에 현지 분들도 데이트 코스로 많이 가시고요. 롤러코스터 같은 놀이기구 즐기시는 것도 좋지만 여기 가시면 거대한 돌로 만들어진 그 신의 손이 이렇게 금색 다리를 떠받치고 있는 골든 브릿지가 유명해요. 거기서도 사진 많이 찍더군요. 많이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긴 안 갔었는데 그러니까 손오공이 된 느낌, 막 손바닥 부처님 손바닥이 올라간 느낌. 여기서 한번 걸어보시고 사진도 좀 찍어보세요. 네, 저희 다낭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베트남 여행 중입니다. 4부에서도 이어져요.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저희 이탈리아 여행 끝내고 이제 베트남으로 왔어요. 지금 하노이, 다낭 돌았잖아요. 자, 다낭 얘기 좀 더 있나요? 어떤가요? 이번에는 다낭이랑 묶어서 같이 가시면 좋은 도시 호이안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호이안. 네, 호이안은 옛 문화를 간직한 베트남의 지역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전주 한옥 마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리고 또 거기기도 한 게 제가 저번 음식편에서 네. 반미 소개해드렸어요. 네네네. 베트남식 샌드위치. 고수 들어간 샌드위치. 바게트 샌드위치. 근데 베트남 통틀어서 제일 맛있는 반미를 먹은 곳이 바로 이 호이안에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다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미를 먹기 위해서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낭에서 안 멀어요. 택시 타시면 네. 50분 정도 거리로 도착할 수 있고요. 약간 꿀팁 드리자면, 그러니까 거리가 진짜 가까운 지역이다 네. 보니까 덜어는
마사지 샵을 뭐 예를 들면 다낭에 계시면 호이안 쪽에, 네네. 호이안에 계시면 다낭 쪽에 예약을 해서 그런 셔틀버스를 타고 무료로 또 이동하시는 거기 리조트에서 또 호이안까지 가는 차도 차들도 있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럼 공짜로 다녀오십시오. 네. 그리고 또 이곳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전쟁 때 좀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 베트콩이라고 하죠. 이 베트콩이 미군과 전쟁 중 꼭 지켜줬으면 하는 약속으로 3가지를 협상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조상의 유산이 그대로 있는 호이안 공격하지 말 것. 그리고 수많은 꽃과 생명의 보고인 아까 소개드렸죠. 바나힐 공격하지 말 것. 그리고 설날은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하니까 서로 공격하지 말 것. 네. 약속은 모두 지켜졌어요. 지켜졌어요? 네. 그래서 그 유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호이안입니다. 근데 사실 좀 TMI를 하자면 마지막 약속이 설날은 공격하지 말 것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 이걸 어기고 공격을 하면서 전쟁에서 베트남이 이기긴 했습니다. 전략적인 제안이었겠죠. 네네. 그리고 이렇게 예쁜 호이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을 자체에 가시면 잔잔해 보이는 강이 흐르고요. 좀 평지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걷기도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태평양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 호이안에서 후추와 계피, 실크를 발견해서 유럽으로 가져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서양의 관문이 된 곳인 만큼 전통적이면서 또 약간 그 서양 느낌, 다른 그런 나라의 것도 느낌도 들고 건축물 섞여 있는. 양식이 맞습니다. 그리고 노란 건물들이 질비한 거리, 그리고 크게 시끌벅적하지 않은 올드타운의 매력, 그리고 전통 가옥에서 즐기는 카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카페가 되게 많은데 너무 낭만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2층 그 노란 건물에 올라가면 안에 막 목조로 되어 있고 네. 그 아예 창문 밖에 막 다 열려 있어서 거기에 막 올라 있는 푸른 막 그 가로수들을 막 사이로 막 나뭇잎이 느낌 있는데 막 닿으면서 커피를 먹는데 중요한 건 에어컨이 없는 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공중에 그 팬 커다란 선풍기 있죠. 네. 그것만 나와요. 그래서 진짜 30분에 한 번씩 카페를 가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더울 때 가면은 진짜 네, 그 아름다움을 감사하시고 또 이제 더위도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호이안은 9시까지 거리기 때문에 낮에는 이렇게 산책을 하시면서 낭만을 즐기고요. 그리고 또 호텔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이 진짜 좋은데 제가 호이안 다녀온 게 물론 가성비가 좋은가 봐요. 5년 정도 되긴 했지만 1박에 7만 원이에요. 오, 근데 괜찮네. 조식 포함이에요. 근데 수영장까지 널찍한 게 딸려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또 네. 괜찮은 호텔까지. 그래서 가격대까지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호이안이 가격이 워낙 좋고 하다 네. 보니까 한 5, 6만 원, 7만 원대 1박 2일로 호텔 즐기고 그리고 다낭으로 이동해서 조금 더 좋은 호텔에서 휴식 이 일정으로 했는데 요거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낭에 묵으시면서 그러니까 워낙 말씀하신 것처럼 셔틀버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잠깐 2-3시간만 호이안에 즐겼다 가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낮보다 밤이 또 예쁘기 때문에 네. 1박은 꼭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게요. 저도 그냥 다낭에서 호이안을 왔다 갔다 했는데 다음에 가면 호이안에서 좀 자고 싶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왜 자전거 타고 구시까지 이렇게 도시는 분들 있죠. 맞아요. 네, 그런 멋스러움을 좀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좋아요. 그리고 또 이 호이안은 이 가게마다 형형색색의 한지로 만든 예쁜 등이 달려 있는 게 매력이에요. 등걸이라고도 하는데 네. 밤이 되면 등불이 타다다다닥 켜지면서 정말 아름다운 낭만적인 그 광경이 펼쳐집니다. 근데 좀 당황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등 예뻐요 하고 앞에서 사진을 찍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찍으시다가 약간 실랑이가 생기실 텐데요. 등을 구매하시는 게 아니면 소정의 촬영비를 내셔야 합니다. 아하. 그래서 알고 비싸진 않습니다만 알고 찍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자, 호이안 또 얘기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호이안은 여러분 예쁜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네온교라는 돌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다리는 일본 상인들과 중국 상인들이 살았던 곳을 잇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지은 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쪽을 다 걸어보시면 약간 네. 중국의 느낌도 보실 수 있고 일본의 느낌도 보실 수가 있어서 네. 꼭 양쪽을 다 걸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사람들이 뱃놀이를 해요. 그러니까 쪽배들이 사람을 태워서 강 위를 떠다니는데 네. 그러니까 소원배라고 해요. 소원배. 네. 이걸 타고 지나가면서 강 위에다가 작은 색 등불을 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원을 빌면서 올해는 꼭 살 빠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다 소원불을 올리시는데 그렇게 예쁜 소원등도 올리시고 쪽배 흘러다니는 강가 근처에 맛있는 음식도 많이 파니까 네. 야상 노점상에서 즐겨보시는 음식도 추천을 드릴게요. 네. 자, 호이안까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하노이, 호이안.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헷갈리시죠? 네, 호치민 뭐 하롱베이. 히읗이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요. 네. 나만 헷갈리더라고. 그런 거예요? 저도 헷갈렸는데 이번에 정립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북부, 중부 이런 것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왜 국수도 면발이 다 북부, 중부 이렇게 나눠준다 달라요. 그러고 또 이렇게 알아가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베트남에 또 어디로 떠날지 여러분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아마. 맞습니다. 자, 노래 들을게요. 자, 베트남 여행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네, 남부로 내려가서요. 남부를 대표하는 도시 호치민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치민 궁금하다. 호치민 진짜. 네, 호치민 시티는요. 베트남 남부의 중심 도시이자 유명한데 잘 아는 게 없어요. 저는. 맞아요. 그리고 또 베트남에서 단 5개뿐인 중앙 직할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역시 느낌입니다. 이 유명한 이유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의 최대 도시라서 베트남 그렇게 큰데 인구의 10%가 호치민에 산다고 해요. 그리고 수도인 하노이보다 인구도 더 많고 그리고 인당 GDP도 더 높은 곳이 호치민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만큼 도시 규모가 크고요. 복잡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동남아가 마찬가지겠지만 길 건너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오토바이 때문에. 그리고 횡단보도도 잘 없고요. 네. 사람이 지나가도 멈추질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손 든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처음엔 가야 될지. 네. 근데 호치민이 길 건너기 난이도 최상으로 봐주시면 여기는 됩니다. 더하구나. 차도 오토바이도 멈추지 않고요. 차도 워낙 많고 그리고 다차선 도로에도 횡단보도 없이 그냥 건너셔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건너야지 잘 건너는 걸까요? 맞아요. 이거 팁을 좀 드릴 건데 일단은 무단횡단은 필수 불가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건너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섭다고 해서 절대 갑자기 달리거나 멈추시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느긋하게 건너시면서 다가오는 차랑 아이 컨택을 하세요. 난 지금 지나갈 거야. 네, 미소를 지으면서 이게 뛰지도 말고 걸으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네, 차를 보시면서 가셔요. 차를 보시면서 가면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어도 아이 컨택 하시는 순간 일정한 속도로 걸어가시면 알아서 속도 조정을 하시거나 네. 방향을 틀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저만의 꿀팁이 있다면 이렇게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다가 이게 현지 분들이 지나가신다? 그럼 옆에 몰래 싹 붙어서 걸어갔는데 안전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따라 네. 걷는 게 최고. 그래서 이런 방법 그리고 만약에 그냥 혼자 건너셔야 된다면 차를 마주 보시면서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걸어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그래서 호치민은 이렇게 좀 복잡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하노이보다 훨씬 더 화려한 만큼 네. 가족들이랑 가시면 특히 부모님과 가시면 조금 정신 없으실 수 있고요. 친구들끼리 동성 친구들끼리 네. 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호치민 지역을 얘기하면 역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원래 호치민이 아니었고 자딘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던 동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19세기 프랑스 식민지 시절 때 프랑스가 자딘을 사이공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우리가 싸이공은 잘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사이공이란 이름을 생각을 하시고 많이 알고 계신데 여기 호치민이 사이공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사이공으로 이름을 바꿨고 프랑스가 원래 계획 도시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프랑스 뭐 중간 탑에 올라가서 보면 막 이렇게 사방으로 막 펼쳐져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프랑스 주도의 도시 계획으로 아예 처음부터 도시 자체가 재구성된 곳입니다. 아, 호치민이 그런 곳이군요. 그래서 별명이 호치민을 동방의 파리다. 라고 해요. 동방의 파리. 네, 아직도 호치민에는 사이공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호텔 이름도 보면 거의 뭐 땡땡 호텔 사이공, 땡땡 호텔 사이공 다 이렇게 붙어 있고 맥주 이름도 이름이 있죠. 네. 그리고 식민 시절 이후에 베트남 정부에서 베트남 공산당 초대 주석의 이름이 호치민인데 이 이름을 바꾼 거라고 합니다. 그때 바뀌었구나. 네.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는요 원래 중심 도시였어요. 유명했기 때문에 기존 하노이 시내 구조 그리고 뭐 베트남의 전통 가옥에다가 프랑스 건축물이 살짝 덧붙은 느낌이라면 네. 호치민은 원래 우리 왜 센텀시티도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지역도. 근데 그곳처럼 아예 새롭게 지어졌기 때문에 네. 프랑스 느낌이 그냥 납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계획 도시면 좀 이렇게 반듯반듯하고 맞아요. 예, 깔끔하겠다. 네, 그래서 중앙에 아예 로터리도 커다란 로터리가 가장 유명한 지역에 로터리도 있고요. 그리고 도로도 널찍널찍하고
가로수도 많고 네. 그리고 유럽식 건물들이 그 주변을 쭉 자리 잡고 있어서 시원한 구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도 보고 그리고 유럽도 느끼고 일석이조로 즐기시긴 좋은 곳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호치민은 행정구역을 나누는 명칭도 1군, 4군, 8군 이렇게 하는데 프랑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식으로 부르고 있고 각종 관공서와 교회, 오페라 극장, 대형 호텔들도 프랑스 건축물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건축물은 이제 프랑스 유럽식이랑 똑같은데 여기에 나중에 또 뭐 독립을 하고 나서 네. 베트남 사람들이 어쩌지? 건축물은 없앨 수 없는데 너무 괜찮은데? 그래서 거기다가 색깔만 베트남의 색채를 더했어요. 그러니까 특유의 색깔인 약간 베이지, 옐로우, 네. 미색 같은 색을 입혀져서 동양과 서양이 어우러진 오묘한 분위기를 경험하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럼 거기는 또 어디 뭘 해야 될까요? 여기 호치민에 가시면 일단은요, 여러분. 그 추운 겨울에 여행을 가시잖아요. 네. 그때 딱이에요. 왜냐면 그때가 건기이기 때문에 겨울에 가시면 되고. 여기도 겨울. 네. 그리고 또 밤이 활발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행자의 거리 VBN을 저녁에 방문하시면 그 화려한 막 불빛 쌓이기 진가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화려함과 시끌벅적함을 좋아하신다면 이곳들을 추천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양한 체험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메콩강 투어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메콩강. 메콩강. 네, 메콩강은 동남아에서 정말 상징적인 강인데 오전 9시부터 한 5시까지 진행되는 1일 투어거든요. 호치민에서 한 2시간을 달려서 가시면 투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코코넛 농장에서 어떻게 코코넛이 사탕이 되고 땅콩이 되는지 그 상품화 과정을 보기도 하고요. 카약을 타고 메콩강을 건너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꿀 농장에서 과일과 꿀차를 마시면서 진짜 거기 사는 메콩강 주변의 주민들이 하는 소박한 전통 연주를 보기도 합니다. 네. 메콩강의 문화를 체험하시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관련된 땅굴 투어도 있어요. 땅굴 투어. 요거 아들들도 있으면 너무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구찌라는 지역에 있는 터널인데 베트남 전쟁 당시 생존 및 게릴라전을 위해서 사용된 정글 속에 있는 터널입니다. 네. 세로 50cm, 가로 80cm밖에 안 되는 터널 입구에 이렇게 막 들어가서 끼워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쟁 당시 사용했던 함정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뭐 사격 체험도 있고 탱크에 올라가서 기념 촬영도 하실 수가 있어요. 남성분들끼리 여행 가시면 아마 아내분들이랑 가시면 좀 혼나실 것 같고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식 투어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호치민에는 남베트남의 음식을 맛보실 수도 있지만 이 프랑스 요리나 일본의 뭐 스시 그리고 텍사스풍의 바베큐까지 해외 요리가 되게 많은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딜 들어가셔서 한식을 드셔도 이거 정말 베트남 맛 나는 한식이다 이게 아니라 제대로 된 한식이구나 느끼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끔 베트남 음식 드시다가 힘들 때는 이렇게 세계 각국의 음식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다 가고 싶네요, 진짜.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스타일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시끌벅적한 걸 좋아하는지 여유를 좋아하는지. 내 스타일에 맞는 여행지 여러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행 즐거웠고요. 다음 주도 또 기대해도 되죠?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그러니까 베트남 여행을 한번 다녀오셨던 분들이 가실 수 있는 고난이도 그리고 핫플 베트남을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즐거웠어요. 재밌었습니다. 안녕.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성 함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마지막 곡 옥상 달빛 세레머니.